안녕하세요. 모터랜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 기아의 4세대 카니발 사전 계약을 개시했는데요. 신형 카니발의 가격, 옵션, 그리고 바뀐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옵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형 카니발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기존 카니발 대비해서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 그리고 외장도 전부 다 커져서 전장, 전폭, 전고가 4cm, 1cm, 2cm씩 늘어났고 휠베이스도 3c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도 더 확대가 됐고 크기는 그 정도. 그리고 가격 비교를 일단 시작을 할게요. 기존 카니발이 11인승 디젤 모델이 2,880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7인승 디젤 모델이 옵션에 다 넣었을 때 4,614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형이 되면서 최저가가 3,160만원이 됐어요. 이거는 개소세 인하 전 가격이고요. 신형 카니발은 3,16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9인승, 11인승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280만원 올랐다, 시작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디젤 모델을 가지고 하면 3,280만원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만원이 오른 겁니다. 디젤 모델 기준으로. 그 다음 풀옵션 가격은 7인승 디젤 모델이 4,934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얼마지? 320만원이 올랐네요. 풀옵션 가격은 320만원이 올랐고, 그 다음 최저 가격은 디젤을 기준으로 하면 400만원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300에서 400만원이 올랐으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데 대신 많은 장비들이 추가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량이 또 변화가 됐어요. 기존에도 8단 자동 변속기는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엔 디젤이 2.2L, 가솔린은 3.3L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2.2L 엔진이라고 하지만 2151cc의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기존 3.3에서 3.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또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배기량 변화에 따라 이 세금 관련된 것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크진 않습니다. 연간 만 얼마, 3만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연비예요. 연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연비가 7인승 19인치 타이어가 끼워지면 8.2km당, 그 다음 9인승에 18인치가 끼워졌을 때는 11.4km였습니다. 보통 9인승에 18인치 타이어를 많이 끼우실 테니까 그걸 바라봤을 때 11.4km였는데 지금 9인승 18인치 타이어를 끼우면 13.1km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거의 한 1.7km 가까이 늘어난데 리터당. 이거는 엔진 개선에 대한 이런 효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차 중량을 보시면은 2170kg였던 무게가 2030kg로 140kg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3.5L 가솔린 엔진도 마찬가지로 공차 중량이 2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솔린 엔진 보면은 2140, 2100kg가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한 200kg 정도의 감량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 얘기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3.5 가솔린은 294마력에 36.2kgm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은 202마력 45.0kgm, 이 출력 토크는 같습니다. 기존과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카탈로그를 보고선 지금 이제 구매를 고려하실 거니까 이 순서대로 제가 갈게요. 외장 컬러 8만원 추가 그대로 있고요. 내장 컬러가 브라운, 베이지,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시트가 블랙 색상인 거는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레이 혹은 베이지, 브라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트가 더러워지는 거는 조금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레이 시트는 보시면은 위쪽은 다크 그레이 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시트랑 그 다음 트림 하단부는 그레이 톤인데 이거는 또 9인승 프레스티지랑 11인승에서는 선택을 못합니다. 11인승은 아무래도 조금 영업용의 느낌이 강하긴 한데 승용에서 많이 선택하는 9인승 프레스티지 하위 트림에서는 그레이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색상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휠은 18, 19인치 두 가지예요. 그래서 17인치는 없고 19인치 타이어를 끼려면 상위 트림이거나 혹은 7인승 모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트 배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트림 기본 적용되는 것도 보시면은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하이빔, 스마트 크루즈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해주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주, 이거 LFA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DA 같은 것만 상위 트림이나 옵션 사용으로 가는 거지, 이 정도는 기본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수입 국산을 막론하고 현대기아차가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부분에서는. 그 다음 이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안전도 전 트림 적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에어백 같은 거나 뭐 전후방 주차거리,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는 좋네요. 전방, 이게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방, 후방 전부 다 주차거리는 좀 알려주는 게 좋겠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경사로 밀림 방지, 급제동 경보,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됐다. 사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쪽은. 자, 이제 본격적인 옵션표를 한번 들어와 보면 여기 지금 가격이 나와 있죠. 좀 특징적인 게,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7인승, 9인승, 11인승을 이제 디젤 가솔린 모델에 다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했어요, 가격표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가솔린 모델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젤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120만 원씩, 시그니처의 7인승 모델만 이제 118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나머지 모델은 다 120만 원씩 추가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형 모델부터 보시면 235 60R18 구디어 타이어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 윈드실드, 이 앞유리에 이중 접합 차암 글래스가 들어간다. 뭐 요거 정도까지 좋네요. 요거까지 좋고, 그 다음 편의 사양으로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이거는 원격 시동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좋고요. 그 다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된 것도 좋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기본 적용된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8인치가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에 추가 옵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많은 옵션들을 다 혹은 거의 다 대부분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트 메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햄버거 단품이랑 콜라랑 감자튀김 따로 사는 것보다 햄버거 세트를 사는 게 더 쌉니다. 당연한 거니까 여기 지금 뭐 7, 8개 되는 옵션들이 있는데, 요것 중에서 대부분을 좀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야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만 넣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니터링 팩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는 12.3인치 계기판 있죠. 요거를 가장 하위 트림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가격은 130만 원입니다. 가격이 높죠. 130만 원을 추가를 하면 요 모니터가 딸려오고요.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후측방 모니터,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 요 기능이랑 후측방 모니터까지 전부 다 되는 이런 안전사양 그리고 편의사양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조금 높긴 하지만 낮은 트림에서 또 12.3인치 이 계기판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시그니처 가장 최상위 트림에 가도 옵션입니다. 여기 이렇게 63만 원이라고 옵션이 되어 있죠. 가장 상위 트림에 가도 옵션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가장 상위 트림이니까. 그치만 대신 가장 하위 트림에서도 크렐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점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랑 뭐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하위 트림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간 트림, 아무래도 중간 트림을 많이 선택을 하시겠죠. 중간 트림으로 가면 1열 도어에도 이중접합 차암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숙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 1열 도어 이중접합 차암 글래스는 1열 승객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고, 2열, 3열 승객에게는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중간 트림이 되면은 7인승 모델에는 235 5R 19 사이즈의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디어 타이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편의 사양으로는 하이패스랑 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돼요. 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노블레스 트림, 중간 트림부터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요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 도어 주변에 그냥 서 있으면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 요거는 스마트 키를 갖고선 차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이제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냥 짐을 꺼내서 제가 가기만 하면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문도 잠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꽤나 유용한 기능일 것 같은데 편의 사양에 노블레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동승석, 그리고 후석 이렇게 나눠지는 프로토 에어컨도 노블레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블레스가 되면은 옵션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선 충전을 하려면은 또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앞서 보셨던 모니터링 팩 이것도 130만 원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있죠.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12.3인치 계기판 이거를 전부 다 갖고 싶으시면은 어쩔 수 없이 시그니처로 가야 돼요. 왜냐면 노블레스에서 이제 요것들을 다 넣게 되면 보이시죠? 내비게이션 넣으면은 130만 원, 1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팩을 넣으면 1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55만 원이 추가가 돼요. 9인승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 255만 원을 추가를 하면 시그니처 트림에 매우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12.3인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을 기본적으로 나는 꼭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그니처로 가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그니처 트림으로 갔을 때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3인치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이랑 계기판 둘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시그니처 트림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혹시 추가 옵션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나 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요. 최상위 트림에만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는 이제 대단히 고급 사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중간 트림, 제 생각에는 하위 트림부터 적용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쉽지만 최상위 트림에서만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사제로 임의로 이제 장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나파 가죽 시트가 7인승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나파 가죽 시트가 기존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가 됐고 그 다음 220V 인버터 요게 시그니처 트림부터 적용이 돼요. 가장 최상의 트림부터. 요것도 옵션에서 살펴보면 없어요. 옵션에 살펴봐도 없어요. 그래서 220V 인버터가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캠핑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 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요. 노트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220V 인버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요게 또 최상위 트림에만 올라갔다는 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상위 트림으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옵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후석 대화 모드도 최상위 트림에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표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옵션에 욕심을 안 내면은 프레스티지부터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가 되면은 웬만한 옵션은 좀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꼭 필요한 옵션이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계기판 이런 옵션들이 꼭 필요하다든지 뭐 몇몇 가지 탐나는 옵션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로 넘어가셔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시그니처가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된 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열선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 크렐 오디오랑 그 다음 12.3인치 계기판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옵션으로라도 최하위 트림부터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이제 나름 칭찬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나 220V 인버터 이런 것들 그리고 크렐 사운드도 최상위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점들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 옵션표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수를 막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요걸로 이제 감만 잡으시고 실제로 전시장에 가서 상담하고 뭐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제 자세히 보시면서 어떤 옵션이 나한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옵션은 정말 필요 없는지 이거를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셔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시장 가서도 12.3인치 계기판이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게 단순히 예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트림의 옵션 선택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옵션표 보는 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